전 남친은 지방의 소방관, 저는 광역시 병원에서 3교대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만난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고 11월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예비 시댁의 갑질로 인해 파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 남친 집에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양심 없는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네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큰 것만 써보자면 저희가 작년 7월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같이 밥 먹자 등의 이유로 자주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다 올해 설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 설 연휴 내내 근무였기에 저희 집에도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집에 선물 세트만 보내자 했었죠. 근데 전 남친이 저희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오겠다며 선물 세트를 들고 저희 집에 다녀왔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예비 시부모님이 설날에 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기분 나쁘다며 저한테 사과하라고 전 남친을 통해 전달을 해오셨더군요. 솔직히 저는 결혼 전이라 가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은 근무 때문에 못 갔지만 작년 추석 땐 전 남친 외갓집 모임도 다녀왔었죠. 예비 시부모님의 요구가 어이없었지만 부모님이 남친은 저희 집에 다녀갔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며 사과하는 게 좋겠다 하시기에 전 남친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땡땡이는 혼자서도 너희 집에 다녀왔잖아. 혼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난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이후 전 남친 형 결혼식은 물론이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 온다 하시기에 그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다녀오고 전 남친 집이 이사할 때도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이 11월에 예정이었는데 전 남친이 7월에 광역시 근교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빨리 구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여름이 지나고 집을 구하려 했었지만 발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월에 집을 구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가전 가구도 미리 구매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단 전 남친만 들어가 살면서 저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었네요. 전 남친 돈 2천만 원대, 예비 시부모님 도움 3천만 원 정도를 받아 나머지는 풀 대출로 아파트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가정 가구는 저희 집에서 3천만 원을 부담했고요. 근데 6월 말에 7월에 예비 시댁 가족들이 신혼집으로 여름 휴가를 오기로 했다며 통보를 해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색의 신혼집인데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통보하면서 우리 형 집에 가도 아침만 차려주고 나머지는 나가서 사 먹어. 아침밥만 차려주면 될 것 같아.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신혼집에서 살지도 않는데 아침마다 가서 밥을 차려줘야 하나요? 결국 이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앞으로 통보식으로 오면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에도 안 갈 거라 말했고 전 남친도 동의했었죠. 근데 같은 날짜에 할머니 생신이 겹치게 되면서 저희 집 가족 모임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저희 가족 모임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이가 없었던 건 여름 휴가를 오기 3, 4일 전쯤에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전 남친에게 200만 원을 주며 집들이를 준비하라고 저한테 전달하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정식으로 초대한 집들이가 아니었기에 결혼해서 제대로 초대하게 되면 그때 주시라 하고 돈은 돌려드리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 남친이 말 안 한 게 있다며 그때가 예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네요. 이 말을 듣는데 아침밥 차려달라는 게 본인 엄마의 생신상을 차리라는 말이었구나 싶어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겠다 싶었고 휴가를 금토일에 오신다 하기에 금요일에 만나 같이 저녁을 먹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금요일에 안 오시겠다네요. 해서 케이크를 예약해서 남친에게 전달하고 당일 아침에 예비 시모에게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집들이는 집주인인 부부가 먼저 상의해서 초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누구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집들이 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최소한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아무튼 그렇게 가족 모임이 지나고 쉬는 날이 돼서 예비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하자고 전남친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할 얘기가 있다고 오라 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만나자마자 엄마 생일이 안 와서 많이 서운해하셨어. 앞으로 잘하겠다 해놓고 오지 않았다고 기분이 나쁘시대. 이제 가족인데 엄마 생일이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너가 왔어야 했다고 생각해. 난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하면 너가 가족 모임을 취소하고 올 줄 알았어. 이건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더군요. 아니 우리 집도 할머님 생신이라 가족 모임이 있는데 그건 안 중요하고 지네 집 가족 모임만 중요하니 제가 다 취소하고 가야 하는 건가요? 심지어 결혼도 안 했는데. 마치 제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이 저희 가족은 다 무시하고 본인 집 위주로만 간다고 생각하나 싶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 남친은 본인 가족들이 모여도 1년에 7번 정도만 모이는데 이것도 싫냐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 건 이런 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밥 먹자며 만나자 와라 부르는 일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르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6월에는 같이 캠핑 가자 하셨는데 제가 친한 동생 결혼식이 있어 못 간다고 말씀드렸던 날로 굳이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야 한다 말했더니 예비 시부가 그럼 전날에 와서 저녁밥만 먹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네요. 대신 나이트 근무가 끝나고 아침에 퇴근이라 피곤하니 가까운 곳으로 잡아달라 했습니다. 근데 왕복 3시간 거리로 캠핑 장소를 잡았더라고요. 황당한 건 제가 못 간다 한 적도 없는데 전 남친이 제가 못 온다고 멋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비 시부모님은 또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서운하다 하셨다네요. 아무튼 남친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난 결혼해서 우리 가족들과 영 끊고 산다 한 적 없고 가야 하는 모임은 갈 거다. 그리고 신혼집에 아예 오지 말라고 한 적 없다. 대신 우리 집에 올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오도록 가운데서 조정을 해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가족들은 원래 친척집에 갈 때도 허락받고 가지 않는다네요. 형 부부네 집에 갈 때도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신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부모님이 제 허락을 받고 신혼집에 와야 하는 거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 말에 저도 난 한 달 근무가 짜여져서 나온다. 그러니 오실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부르면 나는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출근도 안 하고 가야 하는 거냐.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고 버럭했더니 종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비꼬는 말투로 종으로 생각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파혼하자 하더라고요. 사실 전 남친이 평소에도 예비 시모가 제 뒷담하는 걸 그대로 전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남친 형 결혼식에 간다 했더니
예비 시모가 30만 원을 주며 옷을 사입으라 하셨는데 그 돈 받고 뒷말 듣는 게 싫어서 전남친 형수에게 그대로 추기로 냈습니다. 근데 전남친한테 예비 시어머니가 내가 준 30만 원으로 옷 사입은 거 맞냐? 라고 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답니다. 솔직히 그런 뒷담까지 전달하는데 제가 전남친 부모님한테 다정하게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신혼집에 남친이 이사할 때도 이사 도와준다고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자차로 1시간 거리인데 멀다고 자고 가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피곤하고 힘들다며 야식을 드시고 싶다 하셔서 밤 10시에 퇴근하면서 치킨 2마리도 시켜서 갔습니다. 가전 말고는 들어온 게 없으니 도구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집에 수저도 없네 어쩌니 하면서 계속 투덜투덜 하셨고 큰아들 작은아들 집 이사한다고 도와주다가 고생만 하고 간다는 말을 저한테 계속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파혼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로 예비 시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다고 오라고 하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요. 하고 제가 항상 냉정하게 끊어버렸다네요.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저한테 서운하긴 하지만 본인들도 파혼은 반대라고 했답니다. 참고로 친척들이 모이니 오라고 하셨을 때 일부러 안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전화를 직접 받아본 적도 없어요. 냉정하게 말한 건 제가 아니라 본인 아들이고요. 아무래도 제 근무 날짜를 공유 중인데 스케줄표를 확인하고 그날은 안 된다고 남친 선에서 말한 것 같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파혼은 반대라고 말해놓고는 본인 아들한테는 내 의견을 존중한다. 파혼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비 시아버지도 가운데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일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 정리를 하면서도 문제가 터졌네요. 약 1년 전쯤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신혼집 위치를 정하는데 전남친이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면 안 될 것 같아 광역시로 가자고 했었죠. 그랬더니 톡으로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도 못 보고 살아야 해.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톡 증거가 남아있고 그 이후 광역시에 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을 미리 구한 것도 전남친 발령 때문이었고 가정 가구도 본인 입주 날짜에 맞춰야 한다며 빨리 주문하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 또한 증거가 남아있어요. 심지어 침대를 살 땐 어디 침대는 싸구려다. 옆에 반장님은 에이스 샀고 다른 반장님은 시몬스 샀다더라. 형네는 실내 침대를 샀다더라. 하는 등 비싼 가구를 사라고 눈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파혼하자 했을 때 너희 가족들 때문에 파혼하는 거고 너가 파혼하자 했으니까 집, 가전, 가구 전부 알아서 책임지라 했었네요. 제 말에 전남친도 큰 소리를 치며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본가에서 지내는 중이었기에 집, 가전, 가구 전부 전남친 혼자 썼고 예비 시댁 가족 모임까지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전 들어올 때 도와주러 한번 다녀간 이후로 오신 적이 없었고 가구는 아예 본 적도 없네요. 근데 가전 가구 다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 말을 바꾸더라고요. 연말 정산 문제로 전남친이 카드를 만들어 할부로 결제했는데 가전은 본인 카드로 나가고 있으니 책임지겠지만 가구는 다 가져가라네요.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더 황당한 건
그동안 가정과 침대 등 할부금은 실제로 제 돈으로 제가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냐 시전 중이에요. 남자를 잘못 만난 채로 스드메에 쓴 비용 절반은 내기로 했지만 본인이 몇 개월 동안 쓴 가구를 저한테 가져가라 시전하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 남친에게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고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 하지 말라며 화를 내셔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버지한테 한 푼도 못 준다. 땡땡이가 원해서 산 건데 내가 왜 돈을 다 내야 하냐. 감가가 있으니 중고가로 돈을 주겠다. 하는 등 양심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써서 감가가 생겼는데 그걸 왜 저희가 내야 하나요? 오히려 가구를 가져온다면 그에 대한 감가는 저희가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혼집에 있는 수저와 컵 하나도 전부 제가 산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러 가겠다 했더니 제가 원하는 날짜는 안 된다며 본인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세요. 라고 비꼬으며 얘기했다네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무조건 파혼해라. 결혼 전에 이상한 집안인 걸 알아서 다행이다. 하는 중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파혼 위자료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미친 집구석이네요. 거지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렸어요. 파혼하자고 먼저 했으니 다 물어내라고 해야죠. 그냥 다 필요 없고 변호사 상담 받을 거라고 하세요. 진짜 추잡합니다. 남자가 모질이라서 평생 장가가기는 튼 것 같네요. 두 번째, 소장이 들어가야 아뜨 하면서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시간 내서 변호사 상담 받으시길. 그리고 광역시 간호사나대에서는 거기에 왜 휘둘립니까? 소방관이 아무리 훌륭한 사명을 가진 직업이라지만 글 속의 님 전남친은 아주 찌질한 남자 같네요. 세 번째,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시로 불러대고 집 얻는 것도 잡음이 많았는데 왜 여기까지 진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뻔히 안 보였나요? 이제라도 끊어낸 건 잘했지만 마무리도 영 시원찮네요. 세상이 흉흉해서 뭔 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으니 짐 뺄 때 사람 쓰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해코지하면 어떡하나요? 네 번째, 자기 생일을 왜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에게 바라는 거죠? 지 아들한테 직접 하라고 하셔야죠. 전 남친은 님 부모님께 식사를 직접 준비해서 대접한 적이 있나요?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휴가며 파혼이며 결정하고 통보만 해놓고는 가구 구매한 돈을 달라는 게 너무 찌질하네요. 지 가족들이랑 썼으니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